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이재관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와의 치열한 빅뱅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개소식을 통해 자신의 세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천안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는 명지역길 축제가 5월 한 달간 천안역 지하도상가 등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100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나들이객들이 지역 곳곳을 찾아 휴일을 즐겼습니다. 충청남도가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 개막에 앞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8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후보로 이재관 후보가 최종 선출됐는데요. 이로써 이재관 후보는 최근 선거 준비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와의 대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선보다도 더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의 최종 승자는 이재관 후보였습니다. 이재관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이규희 후보와의 최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천안시장 선거는 최근 출마 준비를 위해 시장직을 사직한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와 민주당 이재관 후보, 무소속 전옥균, 정의당 황완철 후보 등 4파전 양상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천안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30여 년의 행정 경험을 쌓았고 또 검증된 후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정쟁보다는 꾸준히 정책을 발표해서 천안 시민들께 준비된 시장, 능력 있는 시장이라는 믿음을 드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비전 전략과 행복시책 등 200개 정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저희 진정성과 역량을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천안시장 경선이 펼쳐졌던 가운데 민주당의 천안지역 정계 지도자 격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최근 지역의 모든 후보자들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불러 필승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적 노력이 분열된 당론을 수습하고 본선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본격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세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천안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도지사직 사임 이후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천안을 찾았습니다. 출마 선언 후 시군을 방문하는 자리의 첫 시작을 천안으로 택한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며 그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테크노파크 5,281억 원 예산 투입,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완성 등 지역 맞춤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 5,281억 원을 투입,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천안산 연장, 수도권 전철역에 부석역, 청수역, 독립기념관역 추가, 중부권 동서인단 철도 건설,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완성, 5차 국도주도 계획에 포함된 선거 목천 외곽도로, 북면 입장, 목천 3용 아산은목 성안리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내겠습니다. 특히 양 후보는 본선 상대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공약 부분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의 지역 공약 중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충남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놓고 상대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대방 후보님을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상대방 공약이 새로운 공약이 없는 거지 제가 새로운 공약이 없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거는 제 쪽의 공약이고요. 근데 공약의 차별점이 이런 거죠. 서산항공, 그 충남 서산공항을 만드는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이 그리고 많은 노력이겠어요. 이런 가열찬 노력과 우리 그 정성이 담긴 겁니다. 그럼 이거라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이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계획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타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걸 계획한 주체와 이미 이루어진 거에서 그냥 진행했다는 사람의 어떤 그 결실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출마 선언 후 김태형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승조 후보가 관록을 앞세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충남도지사 후보가 된 김태흠 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자신의 세를 과시했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본격 선거전에 앞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심대평 정 충남지사, 이밖에 당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한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충남의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선거에 나와 주십사 부탁드린 후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태흠 도지사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윤석열 정부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이고 특히 충청남도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했던 곳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도민과의 약속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후보를 찾다 보니 누구다? 저랑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님이 가서 제발 좀 선거에 참여해달라. 보령 서천지구의 국회의원직을 최근 사퇴하고 충남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김태흠 후보는 민주당 12정 도정사슬을 자신이 끊어내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충남지사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저는 충청도의 뼈를 묻을 정치인으로서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앞장서고 우리 시장 후보,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들, 시군의원 후보들 함께 제가 앞장서서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충남 도정에 대한 탈환 의지가 강한 국민의힘과 김태흠 후보가 양승조 후보와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3선 도전에 나선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본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충남만의 희망 미래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3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교육을 제대로 설계하겠다면서 지난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충남을 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들의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을 완성한 성과를 낸 김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이 지속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의 확산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대전환의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낡은 이념으로는 절대로 미래 교육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선 도전을 결심하면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교육을 제대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15개 시 군등과 협력해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의 행보가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이병학 후보, 그 밖에 김기춘, 조영종, 김병곤 예비 후보 등과 어떻게 맞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의 원도시민 천안역 일원을 살리고자 지역 상인들과 천안시가 합심해 5월 한 달간 명지역길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그 첫 행사가 열리는 현장을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른바 지하도 게임이 천안역 지하도상가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천안시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진행하는 명지역길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얼마 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새롭게 다가온 옛 놀이들을 체험하는 자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열리게 된 행사여서 시민들의 표정에는 해방감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추억의 뽑기놀이 같은 어린 시절 즐겼던 놀이를 통해 어른과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저희 5월 7일부터 명지역길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7일 오늘이 저희 지하도상가 리턴스 지하도 게임으로 지금 행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손님들 찾아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명동상가 그리고 역전상가 다 또 축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즐겨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5월 한 달 내내 천안역 지하도상가와 명동거리, 역전시장 인근에서 주말마다 진행됩니다. 지역 상인들의 이러한 노력이 천안 원도심 살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올해로 100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아 천안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각자 독립된 텐트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사장 주변에도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공연 등이 펼쳐져 코로나 시국 속에서 모처럼 맞은 어린이날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지선 교수가 코로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치료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2년 보건의료 기술 연구 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6년간 치료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연구에는 가천대 김빛나 교수와 한양대 김성권, 김기범 교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선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관련 트라우마 중재를 위해 사용 가능한 평가 및 VR 치료기기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치료 분야 발전은 물론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충남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재제정한 역사가 있듯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대표인 이진숙 씨가 연대 단식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7월 개최를 앞둔 보령 국제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대천 해수욕장 일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필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주차장 설치와 교통계획,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직위 측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 당일에 기존보다 182면이 많은 8,870면의 주차면 수를 확보했으며 교통관리 인원 역시 90여 명 이상 배치해 관람객들의 교통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도 기존 남자 화장실과의 5대5 배율에서 3대7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비롯한 천안시의 5가지 사업을 새 정부 정책 과제로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충남의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중 천안시의 현안 사업 7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GTX-C 천안역 연장,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이 담겼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책과제가 100% 핵심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조영길 천안 지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부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으로 온 지 22년이 됐습니다. 천안지부 임원 활동에 6년, 그리고 지부장 6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언행 일치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천안지부장 조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천안지부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단체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네. 천안지부는 1990년 3월에 창립을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회원은 60여 명이지만 충남 14개 지부 중 천안지부가 최고라는 자긍심을 갖고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민들에게 보고 또 보고 지유사진전, 충남 꽃피는 마을 풍경사진전, 천안 12경 및 천안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지역 장수 사진 촬영, 천안예술제, 천안아산교류사진전 등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사진동호회들에게 사진의 밤 행사를 통해 천안지역 사진예술 확대 및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취미 활동 중에서 특히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었나요? 예.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풍 갈 때면 사진관을 찾아가서 사진기를 빌려갔지요. 사진을 찍고 인화를 했는데 구도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그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사진관 하신 분은 작가분이었습니다. 주마다 무료로 카메라를 빌려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꼼꼼히 사진 일기를 작성하면서 찍고 배우고 또 노력해보고 왔습니다. 그 시간이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세바스
피양 살가도의 뛰어난 작품 세계를 동경하며 최근엔 저만의 장노출, 흑백, 추상적인 사진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부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그간 사진에 관한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하셨던데요.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랑한다니까 쑥스럽습니다. 여러 수상 중에 제33회 IFA 국제미술협회 일본 국제사진부문 대상, 예술인의 최고의 한국 예총 예술문화대상의 뜻이 깊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과거를 다시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일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담긴 작은 추억들이 큰 의미를 남기기도 하는 것, 사진을 통해 자신의 정면을 대면하는 일이 많아 새로운 늘 다가서는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모든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을 제가 대신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요. 예, 꼭 사진학과를 나와야 할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사진작가, 사진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창의적이고 자신의 사진을 전달한 메시지 영혼이 있는 촬영하면 누구나 사진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회 점수가 80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이론 사진 강좌 12시간 수료, 전국 촬영대회 입선 3회 이상, 전국 사진 공모전 입선 다수, 전문 사진기관 1년 가정교육 수료 10점, 국가 사진기술 자격증 취득 10점 등 여러 과문을 통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천안지부에서도 매년 천안 전국 사진 공모전, 천안 전국 사진 강좌를 통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작가를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부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매년 천안 전국 사진 공모전을 회원전, 기획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 회의, 사진 품평회, 사진 연구 등을 식당 또는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부는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진 공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는데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찍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사진은 시로 표현하는 듯 주제와 부주제를 생각하면서 찍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는 사진의 전달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면서 하시고, 세 번째는 빛, 시간, 사물 선택해서 찍어보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한 사물 가지고 가로 3장, 세로 3장, 총 6장씩 매일 촬영해보기. 다섯 번째는 전시회를 다녀보고 눈을 익히고 가슴을 느껴보는 걸 꾸준함 잘 찍을 수 있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새는 뜨거운 하루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고,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으면 다음에 맑은 향기로 발하는 법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계시다가 바람에 흔들리고 꽃들을 찍고 연두빛으로 환해지는 나무를 찍고 그것을 통해 힐링 되시길 빕니다. 경험이란 튼튼한 발을 디딛고 그 속에 확실함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안TV로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멋진 사진으로 많은 분들께 좀 귀감이 되는 사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날이 많은 5월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